절대 이 5가지를 빠뜨리지 마세요. 80대에 혼자 걷지 못하게 됩니다. 국내 대형 병원 연구팀도 경고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멈춰주세요. 같은 80대인데 어떤 분은 손주 손잡고 공원을 걸어 다니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집안에서 몇 걸음 옮기는 것조차 벽을 짚어야 하십니다. 이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90이 넘으셔도 지팡이 없이 버스를 타고 외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분명히 계십니다. 반대로 60대 중반인데도 계단 한층 오르는 게 벅차서 외출을 포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차이는 이미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놀랍게도 매일 식탁 위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병원 근감소증 연구팀이 60세 이상 1200여 명을 4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특정 식품을 꾸준히 챙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4년 후 보행 속도가 2.3배 빠르게 유지되었습니다. 걷는 거리도 훨씬 길었고 균형 잡는 능력도 현저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다리 근육을 다시 살리는 식탁의 비밀, 가장 효과적인 음식 5가지를 5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1위는 이미 약해진 다리 근육까지 다시 깨우는 핵심 음식입니다. 실제로 79세 어르신의 검사에서 다리 근육이 표준 이하에서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음식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 다리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도 아닙니다. 모두 우리 일상 식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 거의 안 들고 복잡하지 않고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리 근육이 왜 갑자기 줄어드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이 조용히 녹아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국내 보건당국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약 37%에서 근감소증이 확인됩니다. 10명 중 3명 가까이가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다리에 힘이 없으세요? 계단을 오르면 허벅지가 후들거리세요? 이런 느낌이 있으시다면 이미 근감소증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65세를 넘으면 매년 근육이 1.2%에서 1.7%씩 줄어듭니다. 10년이면 12%에서 17%가 사라집니다. 20년이면 3분의 1 가까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리가 문제일까요? 근육이 빠질 때 온몸에서 골고루 빠지는 게 아닙니다. 다리에서 제일 먼저 제일 빨리 빠집니다. 허벅지 앞쪽에 있는 큰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근육인데 바로 이 근육이 나이와 함께 가장 먼저 약해집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 오르기가 어려워지고 균형을 잡기 힘들어지고 결국 넘어질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대학병원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허벅지 근육이 표준보다 23% 이하로 떨어진 어르신들은 넘어질 위험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뼈가 부러지고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또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모든 것이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다리가 천천히 약해지면 우리는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식단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가 약해지면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셔도 식단이 맞지 않으면 근육이 계속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분해됩니다. 젊을 때는 만들어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근육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이 깨집니다. 만들어지는 속도는 줄고 분해되는 속도는 그대로거나 더 빨라집니다. 이때 식단이 왜 중요하냐면요.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음식에서 와야 합니다. 그 재료가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보다 먼저 벽돌과 시멘트가 있어야 합니다. 운동은 설계도와 같고 음식은 그 재료입니다. 재료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설계도가 있어도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국내 건강통계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단백질을 권장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드시는 분이 63%에 달합니다. 10명 중 6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먹는 것부터 부족하기 때문에 근육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백질만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합성되려면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근육에 혈액이 제대로 흘러야 하고 염증이 없어야 하고 에너지가 충분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근육 합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음식들은 단순히 단백질이 많다는 이유로 고른 게 아닙니다. 각각의 음식이 근육 합성에 필요한 서로 다른 조건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가 훨씬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은 60세 이상 10명 중 4명에게 일어나는 흔한 상태입니다. 다리 근육이 가장 먼저 빠집니다. 그리고 이건 식단으로 충분히 막고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5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 고구마입니다. 다리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핵심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고구마가 왜 다리 근육에 좋으냐고요? 이해가 되시려면 먼저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셔야 합니다. 근육은 일종의 엔진입니다. 엔진이 움직이려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근육의 연료는 포도당, 즉 당입니다. 그런데 연료를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따라 근육이 제대로 일하냐 아니냐가 갈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힘이 없고 무겁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금방 피곤해집니다. 계단을 오르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이게 단순히 근육이 약해서만이 아닙니다. 근육이 쓸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는 이 부분에서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에는 복합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복합 탄수화물이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성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고구마 중간 크기 한 개에 칼륨이 약 540mg 들어있습니다. 이 칼륨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정상적으로 조절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을 못하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걸을 때 힘이 갑자기 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건당국 영양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42%가 칼륨 섭취가 부족합니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이 중요한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좋으냐면요. 중간 크기 고구마 한 개를 아침 식사 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고구마만 드시는 것보다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과 함께 흔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에너지와 근육 재료가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구운 고구마보다 찐 고구마가 좋습니다. 찌면 칼륨이 더 잘 보존됩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 딱 1개만 드세요. 돈이 얼마나 드냐고요? 고구마 1개 가격 생각해 보세요. 몇백 원이면 됩니다. 이 가격으로 다리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이 매일 아침 찐 고구마 1개에 달걀 하나를 같이 드셨는데요. 3주 정도 지나자 오전에 다리가 무겁지 않다는 느낌이 오셨다고 합니다. 계단 오를 때도 예전보다 수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공급이 개선된 결과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구마는 근육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칼륨으로 근육 수축을 정상화합니다. 하루 중간 크기 1개 찐 고구마를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4위 고등어입니다. 다리 근육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음식입니다. 고구마로 에너지를 채웠다면 이제 그 에너지가 다리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혈액 흐름이 나빠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까지 가는 길이 좁아지고 막힌다는 뜻입니다. 집안의 수도관에 물때가 끼면 물이 잘 안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영양을 먹어도 다리 근육까지 전달이 안 됩니다. 고등어가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합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성분 중 하나는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이 더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혈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성분은 근육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영양과 산소가 세포 안으로 더 잘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다리 근육까지 혈액이 더 잘 돌고 영양이 더 잘 전달되고 근육이 더 잘 반응합니다. 해외 유명 의과대학 노화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성인 중 오메가3 섭취가 충분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10년 후 보행 능력이 1.8배 더 잘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등어는 구워서 드시면 오메가3가 열에 의해 많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조림이나 찜으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강황을 함께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성분이 혈류 개선을 도와주고 비린맛도 잡아줍니다. 고등어 한 토막 조리할 때 강황가루를 티스푼 반 스푼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손바닥 크기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이 없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이 고등어를 일주일에 2~3번 조림으로 드시기 시작하신 후 한 달 정도 지나서 걷다가 다리가 당기는 느낌이 훨씬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한 바퀴 돌면 다리가 너무 무거웠는데 지금은 훨씬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등어의 오메가3가 혈관을 청소하고 다리 근육까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구이보다 조림이나 찜으로 일주일에 2번 드시면 됩니다. 강황과 함께 사용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3위 검은콩입니다. 다리 근육의 실제 재료를 공급합니다. 고구마로 에너지를 채우고 고등어로 혈류를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근육을 실제로 만드는 재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육은 결국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합성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이 덜 만들어집니다. 검은콩이 여기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검은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아미노산 조성이 우리 몸에 필요한 형태와 잘 맞습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류신이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를 몸에 보내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검은콩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근육에 쌓이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근육 염증이 줄어들면 회복이 빨라지고 같은 운동을 해도 근육이 더 잘 만들어지고 더 오래 유지됩니다. 국내 영양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검은콩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65세 이상 그룹은 6개월 후 다리 근육량이 평균 7.3% 더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라는 수치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다리 근육에서 7% 차이는 걷는 능력에서 상당히 큰 차이로 이어집니다.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검은콩은 충분히 불리고 충분히 삶아야 합니다. 12시간 이상 물에 불린 뒤 손으로 쉽게 으깰 수 있을 만큼 푹 삶아야 합니다. 딱딱하게 드시면 소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젊은 분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밥숟가락으로 2스푼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밥에 섞어서 드시거나 두유처럼 갈아서 드시거나 국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계란이나 생선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 흡수 효율이 올라갑니다. 검은콩 한 봉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몇천 원이면 한 달 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없이도 근육 재료를 충분히 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검은콩은 류신으로 근육 합성을 자극하고 안토시아닌으로 근육 염증을 줄입니다. 12시간 불려서 푹 삶은 후 하루 2스푼씩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잠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근감소증은 60세 이상 10명 중 4명에게 일어나는 흔한 상태입니다. 다리 근육이 가장 먼저 빠집니다. 둘째, 식단이 맞지 않으면 운동을 해도 근육이 줄어듭니다. 셋째, 오이고구마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칼륨으로 근육 수축을 돕습니다. 넷째, 사위 고등어는 혈관을 청소해서 영양 전달기를 열어줍니다. 다섯째, 삼위 검은콩은 근육 합성을 자극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2위와 1위가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1위는 이미 약해진 근육을 다시 깨우는 핵심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2위 오리고기입니다. 약해진 다리 근육의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단계를 넘어서 이미 약해진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단계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육 회복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제 조금 많이 걸으셨는데 오늘도 다리가 여전히 뻐근하세요? 이틀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이게 바로 근육 회복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리고기가 이 부분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리고기에는 단백질은 물론이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들이 근육을 쓰고 난 후 쌓이는 염증성 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리가 덜 뻐근하고 회복이 더 빨라집니다. 여기에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먹은 음식이 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도록 도와줍니다. 철분도 들어있어서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도 도와줍니다. 산소가 잘 공급되면 근육이 더 오래 쓸 수 있고 덜 피로해집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어떤 변화로 나타나냐면요. 걷고 나면 다리가 더 빨리 회복됩니다. 계단을 오른 다음 날에도 다리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같은 활동을 해도 예전보다 덜 힘들어집니다.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3세이신데요.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함께 공원을 걷고 싶은데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너무 피곤해서 손주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이면 다리가 너무 아파서 힘드셨다고 합니다. 오리고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 꾸준히 드신 지 2달 정도 지나자 확실히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들과 공원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도 예전보다 훨씬 덜 힘들고 다음날 회복도 빨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젊어지셨냐고 물어봤다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모습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다리.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드셔야 하냐면요. 오리고기는 강하게 굽는 것보다 삶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삼계탕처럼 푹 삶아서 드시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끓이면서 위에 뜨는 기름은 걷어내 주셔야 합니다. 삶을 때 강황을 티스푼 반에서 1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회복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한 번 드실 때 손바닥 크기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리고기의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B군이 근육 회복 속도를 높이고 피로를 더 빨리 풀어줍니다. 삶아서 드시고 기름은 걷어내고 강황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1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1위 자연산 연어입니다. 이미 약해진 근육을 다시 깨우는 마지막 핵심입니다. 앞에서 고구마로 에너지를 채우고 고등어로 혈류를 열고 검은콩으로 근육 재료를 공급하고 오리고기로 회복력을 키웠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모든 것을 실제 다리 힘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산 연어가 1위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오메가3 함량이 고등어보다 약 1.4배 높습니다. 그리고 근육세포의 기능을 더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성분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둘째, 자연산 연어에는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근육세포가 산화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근육세포가 손상되지 않고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근육이 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100g당 약 21g입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의 아미노산 조성이 우리 몸이 흡수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실제로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국내 연구기관 공동연구에서 60세 이상 성인에게 연어를 일주일에 2번씩 8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를 보면 섭취 그룹은 다리 근력이 평균 12.7% 향상되었고 보행, 뇌, 속도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주 만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79세 어르신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양쪽 다리 근육이 표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다가 중간에 한 번은 꼭 멈춰야 했고 계단은 되도록 피하셨다고 합니다. 식단을 전체적으로 바꾸셨는데 특히 연어를 일주일에 2번씩 꾸준히 드셨습니다. 6주 후 다시 검사했을 때 다리 근육량이 표준 범위 아래에서 정상 범위로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 번도 안 쉬고 걸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연산 연어를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냉동으로 유통되는 연어 중에서도 깨끗한 환경에서 관리된 제품들이 시중에서 충분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요, 강하게 굽기보다 약불에서 천천히 익히거나 찜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가 고온에서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강황을 티스푼, 반 스푼 정도 함께 사용하시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손바닥 크기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연산 연어의 오메가3 셀레늄 고품질 단백질이 이미 약해진 다리 근육을 다시 깨우는 마지막 핵심 역할을 합니다. 주 2회 찜이나 약불 조리로 강황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함께 드셨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시너지입니다. 각각의 음식이 따로 드실 때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5가지를 함께 챙기셨을 때는 효과가 단순히 합산되는 게 아니라 곱해집니다. 왜 그런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구마가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그 에너지를 고등어가 혈관을 통해 다리까지 전달합니다. 검은콩이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근육을 실제로 만듭니다. 오리고기가 쓴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연어가 이 전체 과정을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자동차가 달리려면 연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연료를 넣고 엔진이 돌아가고 도로가 뚫리고 타이어가 튼튼하고 운전자가 있어야 합니다. 5가지 음식이 각각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만 빠져도 차가 제대로 못 달립니다. 5가지가 다 갖춰져야 비로소 우리 다리가 힘을 되찾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주일 식단을 짜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드실 것은 3가지입니다. 고구마 1개 찐 것 달걀과 함께 검은콩 2스푼 밥에 섞어서 이것만 매일 드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번 드실 것은 2가지입니다. 고등어 조림 1토막, 연어찜 1토막. 일주일에 1~2번 드실 것은 1가지입니다. 오리고기 삶은 것, 손바닥 크기.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용도 거의 안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에서 5분이면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더하시면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첫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의자에 앉으셨다가 2 손은 가슴에 모으시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다시 천천히 앉으세요. 10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이 자극됩니다. 둘째, 제자리 걷기입니다. 서서 무릎을 높이 올리면서 제자리에서 걷는 겁니다. 1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리 전체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셋째, 까치발 들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입니다. 10번 반복하시면 종아리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 3가지 운동 합쳐서 5분이면 됩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에 하시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식단과 운동을 함께 하시면 어떤 변화가 언제 나타나냐면요. 첫째 주에는 다리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옵니다. 아직 큰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무겁습니다. 둘째 주부터 셋째 주에는 계단 오르기가 전보다 수월해집니다. 다리 힘이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1달에서 2달 사이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걷는 거리가 늘어나고 오래 서 있어도 덜 힘들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즘 걸음걸이가 달라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3달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힘들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에 배서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식단으로 충분히 막고 되돌릴 수 있습니다. 5가지만 기억하세요. 5위 고구마는 에너지입니다. 4위 고등어는 혈류입니다. 3위 검은콩은 근육 재료입니다. 2위 오리고기는 회복입니다. 1위 연어는 다리 근육을 다시 깨우는 핵심입니다. 이것들은 비싸지 않습니다. 집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건강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다리, 또래 모임에서 가장 건강한 분으로 인정받는 모습, 이게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찐 고구마 1개와 달걀 하나,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변에 다리 힘이 약해지신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